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 대표의 직격 시간으로 장 대표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대장동 게이트가 이제 일파만파 뭐 민주당 내부 이제 대통령까지 뭐 입을 떼고 하는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제 빠져 있는데 이걸 시청자들에게 잘 다듬어서 갈래를 잡아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첫째로 장 대표가 보시기에 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 이게 이 범죄 행위의 주체들이 누구며 어떻게 발전되고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대장동 사건이 요즘요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 핵심적인 내용, 본질은 뭔가 하면 고위공직자, 성남시장이죠. 고위공직자가 이 공권력, 인허가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그 불로소득,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을 민간한테 돌아가게 하지 말고 공공이 환수해가지고 성남 시민들에게 덕이 되도록 한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재명 씨는 지금 계속 그 주장을 하는데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허가권을 악용을 해가지고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뭐 사업 경력도 제대로 없는 사람, 김만배 씨 같은 사람, 말하자면 신문 기자 하던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시행사로 떡 내세워놔 놓고 엄청난 이 불법적인 이익을 챙긴 사건입니다. 이익을 챙긴. 그렇지 않아도 지금요, 이 정영학 씨가 지금 녹취해 난 거, 녹취해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 말하자면 700억 원은 내 거다. 내한테 내놔라라고 유동규 씨가 김만배 씨한테 그랬다는 말도 있고, 또 25%를 내락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중에 중요한 거는요, 반은, 말하자면 여기 이 개발 이익의 반은 그분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한테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요.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 이재명 지사죠. 그분이 뭐 어디 딴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시장이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이 말하자면 폭리를 취해가지고 그걸 개발업자들한테 시행사한테 덕을 보여주면 이거는 배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임은 뭐 명백한 죄고요. 배임죄, 즉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나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게 이게 배임인데, 이 배임죄는 뭐 물론이고 배임죄만이 아니라요, 엄청난 부정부패가 여기에 저는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녹취록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농담삼아 말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는 거를 농담삼아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분입니다. 이재명 지사다라고 단정적으로는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말하는 그분은 이재명 지사를 아마 지칭할 거다. 그런 거라도 써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 안 쓰고 있습니다. 맨날 그분.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은 말하자면 이 고위공직자가, 즉 성남시장이 공권력, 인허가권을 이용해가지고 겉으로는 성남 시민들한테 덕을 보여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엄청난 이 부정부패, 불법적인 이익을 챙긴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재명 씨만 먹고 여기 뭐 신문에 지금 거론되는 박영수, 뭐 권순일, 뭐 강찬, 뭐 곽상도, 이경재, 강찬우 이런 사람들한테만 돈을 주겠습니까? 최고 실세인 청와대도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 쪽에서도, 민주당 대표 쪽에도 엄청나게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뭉칫돈을 뭐 400억을 이미 빼돌렸다 하고 이래 샀는데 이 돈이 그런데 안 가고 어디 갔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의 말하는 게요,
당 대표로서 상당히 과도할 정도로 이재명 지사 편을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대장동 공공환수는 아주 평가받을 일이다. 이재명 지사는 칭찬받을 일이라 그랬는데 송영길 대표는 대장동 공공환수는 평가받을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 이거 집권하면 큰일 납니다. 인허가권은 그게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 지장이 없으면 또 여러 가지 또 하자가 없으면 허가내 주는 거지요. 그 인허가권 가지고 엄청난 돈 버는 그런 사람이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부정의 원천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도 또 송영길 대표가 말했습니다. 성남시가 환수한 개발이익 5,503억 원은 2000년도부터 도시개발법이 시행됐는데 그 이후에 21년간 환수한 개발이익 총액 1,768억 원입니다. 21년간 여러 개발이익이 좀 나오죠. 본래는 이재명 씨처럼 이렇게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개발이익이 나오는데 그거 다 21년간 다 보탠 것이 1,768억인데 이재명 시장은 단 한 건으로 5,503억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챙기고, 그 다음에 김만배 씨 등에게 얼마의 이익을 챙기도록 했느냐면요. 지금까지 이미 챙긴 것만 하더라도 약 한 6,700억입니다. 예상되는 것까지 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씨 이 사람요, 큰일 날 사람입니다. 만약에요, 맨날 이 사람 철학이 뭐냐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절대로 보장하면 안 된다. 이는 공공을 환수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다 자기가 설계했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설계한 사건에서 자기 말대로라 하더라도 김만배 씨 등 별로 돈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무려 투자한 금액의 1,100배나 되는 이익을 안겨준 거, 이거를요, 이 알고 한 겁니다. 이거 자꾸만 몰랐다 하는데 이게 알고 한 겁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요, 아파트 지으면 폭리 나온다는 거, 그것도 모르면 그 사람은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 거고요. 만약에 모르고 이래 했다면은 이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재명 씨는 바보입니다. 대통령은 그냥 성남시장도 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모르고 했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씨가 알고 했습니다. 알고 했다면 이 특정 시행업자한테 이렇게나 많은 이익을 챙겨줄 때는 자기가 엄청난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면 이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분, 반은 거분 거다라고 말한 김만배 씨의 말은 맞고, 여기서 생긴 개발 이익의 반은 뭐 반까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김만배 씨도 조금은 좀 부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최대의 수혜자다, 즉 금전적 수혜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전에 이 대변인 말을 통해 가지고 이 대장동 사건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게 알쏭달쏭한 얘기예요. 그 당시로서는 엄중히 지켜본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저께는 경찰과 검찰이 합동하여 엄정한 수사를 신속히 해서 이 내용을 밝혀라. 엄정한 수사를 신속히 하라. 검찰과 경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가지고 이러는데, 문재인 대통령 저희들이야 임기 말이니까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인정 안 하고 포기했지만은 이런 일도 대변인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예.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게 야권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특검은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합동 수사하라. 그건지 기자회견을 하면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대표? 그런데요, 이 지금 거기에 누가 무슨 부정을 했건 안 했건 그대로 본다 하더라도 특정
저 건설업 하던 사람도 아닌 기자 출신의 사람이 사상 최대의 특혜를 누린 사건입니다. 배임으로 말미암아서 말하면 국민이 뭐 다 들고 일어나다시피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 사건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이재명 씨가 50% 이상 득표하던 것이 이번에는요 이낙연 씨가 62%, 이재명 씨는 28% 됐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적인 분노가 포출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요 대통령이요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이 구경꾼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가만히 있기가 민망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돈을 많이 받아먹은 게 있어가지고 이재명한테 밑보이면은 혹시 폭로될까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고요. 그럼 어제사 이제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그랬는데, 이건 사실 의도 자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진짜 수사하라는 건지 아니면 빨리 덮는 수사를 하라는 건지 의도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덮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요 결과는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은 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고 검사도 여러 명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밝혀집니다. 저는 그래서 어차피 이 사건은 밝혀질 것이고, 저는요 이재명 지금 후보가 되는데요, 이 사람 구속됩니다. 구속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첫째,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 이 사람을 계속 민주당 후보로 내세워가지고는 재집권을 할 수가 없거든요, 민주당이. 그런 측면에서도 후보 교체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의 실세들로서도 이재명 씨 대통령 되는 걸 원하지 원래 왔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도 못 가서 큰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지금은 자기들끼리 그런 일이 없다고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만은 그 약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컨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씨가 구속되는 데까지 간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해보느냐 하면, 이재명 씨를요 구속하고 그래서 여론이 이재명 씨를 규탄하게 만들지 못하고는 이재명 씨를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부터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씨가 버티면요 이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심지어는 구속이 돼도 나는 옥중 출마할 거다 할 때 이걸 이미 후보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주 법률적으로만 말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어야 이재명 씨를 후보직에서부터 말하면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은 망하는 거니까, 문재인 정권도 망하는 거니까 저는 구속을 시켜야 되고, 또 구속시켜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재명 씨를 어중간하게요 밖에 놔놓고 후보직을 박탈을 시키면은 이재명 씨가요 청와대에다 앞대고 같이 죽을래, 또 민주당 지도부 보고도 또 같이 죽을래, 엄청나게 공갈 협박할 겁니다. 말하면 돈 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도 아주 그대로 딱 구속 딱 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새로 선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가 실행한 측근이죠.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대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유동규가 측근이면 측근이 미어질 정도라나 하죠. 하여간 둘러대고 그냥 발뺌하고 한 데는 아주 능숙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새겨들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저게 공영 개발의 탈을 쓰고 민간에 엄청난 수익을 내게 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는 5천여 원만 입금되게 하고 나머지 1조가 넘는 금액이 예를 들면 분탕질해서 해먹었다.
그러한 디자인을 한 실무자는 유동규고 그 최종 결제자는 이재명이다. 요 연결고리 다른 더 증거가 필요 없다고 봐요. 나는. 그걸로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시장은. 그 뭐 뒤로 돈을 먹은지 어떤지 그건 이제 수사에서 나올 일이고. 그러면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면 이건 특가법상 50억 이상은 무기징역형에 해당돼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특가법 적용이 됐지만 50억 이상 적용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중범죄 혐의자인데 이 국민들이 여기에 현혹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나 뭐 명백한 배임죄 불법성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또 뭐 돈 주고 받고 뭐 주겠다 약속한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또요 곽상도, 박영수, 또 뭐 등등 50억 클럽이라 그래요. 돈 준 것도 다 확인됐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데도요 검찰에서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소환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소환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김만배 씨요 딱 잡아다가 조사하면 제대로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돈 배분은 전부 다 김만배 씨가 한 거니까. 9월 12일 날 제가 이걸 맨 먼저 9월 12일 날 이걸 폭로를 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됐는데요. 그 가장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를요 검찰에서 어제 소환했습니다. 어제 소환했다가 또 도로 내놔 버렸어요. 다시 이제 어제 또 소환해가지고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했다 그러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 검찰은요 수사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니 저 유동규 씨요, 잡아러 가가지고 체포하러 가가지고 바로 체포를 하지 안 하고 검사가 2시간 동안 유동규 씨하고 뭐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를 말 맞추고 가지고 당신이 뭐라고 진술해가지고 은폐하라. 그 다음에 또 유동규 씨가요, 아니 휴대전화기를요 창밖으로 던졌다 하는데 찾지 못했다. 이 검찰 이 사람들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게? 창밖으로 던진 거를 못 찾았다 하면 이게 도대체가. 근데 그걸 또요 한 며칠 후에 또요 경찰이 CCTV를 또 확인해가지고 또 찾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 검찰 사표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럴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최고 권력 실세들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뭐 수사 검사들이 저가 뭐 돈 받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거의 다 저는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 실제로는 이게요 거의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고, 저는 또 더 큰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시민운동 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이 대장동 특혜 부정 말하면 수익 환수단을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요 환수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찬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는데, 앞으로 지금 뭐 환수위원들도 모집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환수단의 활동을 우리가 성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